안녕하세요. 3월 14일 한놈만 팬다 원픽장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가 계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반등을 하거나 상승을 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대형주 위주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간 뭐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알아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보 마그네틱은요. 주 사업 영역으로 보시면은 자석 및 자석 응용 기기 제작이고요. 판매 중심의 사업 구조고 고품질 제품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석 응용 기기입니다. 전자석 탈철기 개발이죠. 그리고 건식 및 습식 EMF 생산을 두 개를 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분야고요. 또 자석 응용 기술의 선도주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에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 관련해서 EMF 공급으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EMF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2차 전지 소재 내에 철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정제 장비고요. 자기장 이용 분리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요. 배터리 품질 향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쳐야지만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화재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식 EMF 방식이 있고 습식 EMF 방식이 있습니다. 건식 EMF 방식은 분체 소재 처리 방식이고요. 자기장 형성 원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이용해서 철을 분리하는 겁니다. 습식 EMF 방식은 대보 마그네틱 자체의 독자 기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력 굉장히 높게 인식하고 또 협력 업체들이 되게 높게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공정으로 철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자기장을 형성해서 원통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습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높은 정제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MF의 중요성은요, 배터리 안전성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불순물을 낀다거나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화재라든가 여러 형태의 배터리 안정성에 위해를 가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그네틱의 배터리와 관련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EMF의 효능 및 중요성입니다. 2차 전지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미세 철입자 제거로 단락 위험을 감소하고요. 배터리 폭발 및 화재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고순도 소재 생산으로 안전성 확보를 할 수 있죠. 배터리 성능 및 수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불순물 제거로 에너지 밀도를 향상하고요. 충방전 효율 증가로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품질의 배터리 생산에 가능하죠. 또 주행거리 및 성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및 경쟁력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2차전지 산업 선도를 하고 있고요. 국내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고객사들은 뭐 대형 고객사들 이렇게 있죠. 또 습식 EMF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고 독점 생산 기술입니다. 그래서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시장이라든가 전기차 시장이 안 좋죠.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고 바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돌아가서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마그네틱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 주기를 아마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선보이는 6월경으로 저는 잡고 있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이 뭐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한다 보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의 주식에 대한 우리가 투자 관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뭐 개미들 무덤으로 있는 그런 종목들 말고요. 어쨌든 전고체 형태로 그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련 주와 함께 대보 마그네틱은 아주 필수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아예 바닥권에서 한번 우리 편입을 노려보는 과정입니다. 또 물론 단기적인 수익도 노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를 적용할 수 있죠. 또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인가공 분야에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공급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국내 대형 배터리 제조사와 협력 중에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 공급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시장으로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리튬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고요. 매출 다각화 및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현황인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탑티어 2차전지 기업 A와 계약을 했고요. 또 고성능 건식 탈철기 초도 물량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본계약을 진행하려고 예정 중에 있죠. 이 부분 이제 중국 경기가 어쨌든 살리려고 지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에서 미중의 갈등,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내수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내수가 좀 살아난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대규모 본계약도 바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중국 양극재 제조기업 통한 진출을 하고 있고요. 모로코 생산 거점을 활용한 CRMA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EU 내 생산 인정을 받아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모로코 생산 거점 자체가 EU에서 생산한 걸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뭐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과정입니다. 또 최근 주요 계약 및 성과입니다. 중국 A사와의 계약이 있었죠. 글로벌 탑티어 2차 전지 기업이고요. 고성능 건식 탈출기를 공급했습니다. 테슬라, BMW 등에 간접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공급 계약입니다. 52억 원 규모의 전자석 탈출기를 계약했고요. 광양 양극재 공장에 5단계 탈출기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2024년 5월까지 납품 예정인 거죠. 향후 전망 및 성장 전략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2차 전지 외에 산업에 적용할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 등 신규 시장 응용 분야를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죠. 중국 내 추가 수주라든가 유럽 CRMA에 대응할 수 있고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신기술 개발인데요. EMF 기술 고도화입니다. 습식 EMF로 지금 개발한 거 있죠. 자체 개발한 부분을 더 고도화되기 개선할 수 있고요. 또 신소재 적용에 연구에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주는 자연적으로 확대될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자체가 경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돈다 그러면 언제든지 확대될 걸로 봅니다.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또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투자자 관심사 및 주요 이슈죠. 기술력이에요. 어찌됐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대본 마그네틱의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EMF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습식 EMF 같은 경우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바닥에 바닥을 거듭하고 있는 이 업황 자체가 돈은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 구간은 이제는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 또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뉴스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본 마그네틱 같은 경우 배터리 전자식 필터의 국산화에 성공했죠. 이때가 2024년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인터 배터리 유럽 24에 소개가 됐습니다. 또 대본 마그네틱 주가가 급등했던 내용인데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라인에 탈출기를 공급했다는 소식입니다. 7월 달이죠. 2024년 7월 달. 또 대부 마그네틱이 중국 2차 전지사 탈출기 초도 물량을 수주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7월 달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계약 체결이 임박해 있다. 얘기고요. 또 전자석 탈출기 개발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탈철기 개발에 착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갖출 수 있는 거죠. 또 미세 자성 성분 입자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글로벌 2차 전지 기업들로부터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탈철기 개발에 착수를 한 거죠. 배터리 품질 저하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주 미량의 철까지 제거함으로써 그런 위험들을 제거해 주는 거죠. 사전에. 초고성능 탈출기 개발 소식의 상한가를 갔다는 소식이죠. 이게 2024년 9월입니다. 그렇죠. 중국 A사 초도 물량 공급했고요. 대규모 본계약 및 글로벌 수출 가속화가 예상된다는 기사입니다. 중국 수주 소식의 상한가 똑같은 얘기죠. 9월 달에. 그래서 탈출기 물량 수주를 했다. 이 내용입니다. 또 포스코가 1.8조 양극재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탈출기 수주를 이제 대부분 마그네틱에서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에 K 배터리가 탑재되는데 K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에 대부 마그네틱에 탈절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 마그네틱을 통해서 LG가 배터리 생산하고 스페이스 X에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뭐 개발하고 뭐 독자 기술을 하고 뭐 업황이 돌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
그 대본 마그네틱의 주가는 아직 바닥이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당연하죠. 업황이 돌질 않았죠. 그래서 작년 영업손은 87억입니다. 업황 악화에 따른 주요 고객사의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지연 및 축소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 A사 같은 경우도 초도 물량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본계약으로 체결이 돼야 되는데 이 A사의 업황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거 A사도 물량을 더 늘릴 필요가 없는데 본계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A사의 그 수주가 그러니까 그 지금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니까 글로벌 업체들도 이 업황이 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이 돌아가야 되는 가장 바닥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게 되면 결과적으로 막 이 개미들 무덤이 있는 이 대형 업체들이 움직이기보다는 이런 대부 마그네틱 같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그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아마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또 대금방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알아봤다시피 이 외에 부가적으로 소재 산업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강점으로 아마 덮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마그네틱의 차트입니다. 다른 때와 틀리죠. 이거 완전히 바닥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긁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포인트는 12,170원부터 이 아래인데요. 오늘 종가가 금요일인데 12,110원이네요. 그럼 뭐 오히려 더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리는 구간은 당연히 돌파를 노리는 거예요. 돌파를 노리는 건데 일단 돌파가지 않더라도 일단 이 부분의 매수를 잘 한다 그러면 잘 해놨다 그러면 단기적인 돌파 있죠. 단기적인 돌파로서 했을 때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를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 한 부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른 때와 다르게 뭐 여러 번 사는 게 아니라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과 요 라인 분기했을 때 한 번 요 정도를 매수해서 갈구서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업황 자체가 이제 바닥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갈 국면이 왔다고 보고 그 제일 적기가 지금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봉으로 크게 볼까요? 지금 요 주봉에서 이 고점 그 근래의 고점이죠. 96,000원대인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거의 10분의 1 가까이 내려온 거죠. 내려왔는데 요 내려온 과정 중에 이제 내려오는 과정 중에 뭐 보시다시피 뭐 주봉으로 21선을 20주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계속 실패했죠. 실패하고 바닥을 오다 처음 돌파한 겁니다. 그리고 눌림이 역시 못 줬어요. 그리고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떨어져서 이렇게 와서 쌍바닥으로 가든 그죠? 쌍바닥으로 가든 아니면 짝꿍댕이 형태로 가든 움직임은 보여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요 20주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요번엔 60주선까지 2만원을 돌파하는 부분까지는 강력히 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봤을 때 하단까지 올라간다 보면 34,000원대거든요. 34,000원대까지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매물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아요. 다 털린 구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업황이 돌기라도 한다 그러면 대부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수순으로 해가지고 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를 노린다는 거는 일단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점지할 수는 없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샀을 때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 구간에서 해서 이제 기분 좋게 잘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은 일단 돌파되는 구간이에요. 14,000원이 돌파되는 구간에서 수익을 한번 챙기고요. 그죠? 일부 챙기고 나머지는 요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이죠. 요 구간을 돌파하면 2만 원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으로 봤을 때 요 라인이죠. 주봉의 60 라인, 60 주선 라인을 돌파하는 수준. 요 선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생각한 목표가로 보면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트레이트로 34,400원까지 갈 건지 여기서 다시 눌림을 한번 주고 갈 건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전 눌림을 다시 주는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돌파하는 구간을 최종 목표치로 생각하시되 일단 수익이 나면 수익은 챙기면서 가져가는 거죠. 수익 챙기는 건 항상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수익을 챙기는 걸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 또 우습죠. 아직 매수도 안 했는데. 근데 어쨌든 매수하고 나면 항상 생각은 하더라. 왜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시나리오를 항상 그려야 된다. 시나리오를 내가 그리지 못하면 투자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항상 내가 딱 쫄리게 되고 내가 당황하고 또
갈팡질팡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투자하는 순간 이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겁니다. 매수하는 시나리오, 수익 실현하면서 가져가는 시나리오,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월봉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바닥에 바닥을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얘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 이 구간에서는 저는 여기 내려오는 20개월 선이죠. 요 선은 두들겨 맞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선이 공교롭게도 2만 한 3, 4천 원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봉선의 그 목표치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구간까지의 움직임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봉선 지금 구간은 아주 최저점 구간이죠. 그래서 바닥에 바닥을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고,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가지고서 조금 길게 보시면 아주 좋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제시해 드리니까 요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